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네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핵심 종목에서 이제 주변 종목으로 약간 시각이 움직이면서 주변 종목 중에서 향후 시장이 여러 가지 아키텍처의 변화라든지 기술의 변화에서 혹시 수혜주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그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종목들을, 바닥에 늪속에 빠져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네페스라는 기업인데, 어떤 기업이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우리가 목표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네페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네, 많이 눌러 주십시오. 주가 취한 봅시다. 주가는 19,000원까지 정도 올라와 있네요. 시가총액은 4,397억 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MACD도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전고점이 29,000원대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가장 좋을 때는 39,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19,000원까지 갔으니까 반의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종목이다. 이유는 다 있겠죠. 동사의 수급치를 보면 외국인들은 거의 매도로 나서다가 최근에 살짝 매수로 나섰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로 나서는 모습.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팔아놨던 것들을 환매수로 꺾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공매로 쳤다가, 두 번째로 얘가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구나,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네페스나 네페스 아크 이러한 동사 그룹의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최악의 상황, 모든 악재가 다 선반영이 되면서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동사의 종목을 샀다는 것은 동사의 기술력이나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에서의 동사의 위치, 기술력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가,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후공정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전자재료 사업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후공정에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죠. 반도체 산업은 동사가 사업화에 성공한 플리치 범핑 기술을 확보하며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동차 등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칩셋을 위한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지, 팬아웃, WLP, PLP로 국내에서 확고한 이치를 구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사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소형화, 고성능에 기여하는 첨단 후공정, 이렇게 패키징을 해주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범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칩과 칩을 연결해주는 도금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칩과 칩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범핑을 해주는,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렇게 패키징을 하는 것을 범핑 기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반도체 후공정에서는 중요한 게 칩과 칩을 연결해주는 범핑 기술이죠. 네. 두 번째로 전자재료 산업도 하는데, 전자재료 산업은 고순도 재료 생산을 기반으로 반도체, LCD 등 미세화 패턴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정제는 현상액, 그 다음에 에천트, 현상액, 에천트, PR, 포토레지스터, 레지스트, 세정제, 이러한 소재 산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반도체 관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네. 네페스는 WLP에 범핑을 해주고, 네페스 아크는 이것을 반도체 패키징을 테스트해주고, 그 다음에 네페스 라이라는 회사,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팬아웃 WLP를 이렇게 패키징해주는 그러한 기업이다. 그 다음 전자재료 산업은 거의 10% 내에 아주 작은 15% 정도네요. 이거밖에 않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하는 것들이 동사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는 지금 네페스하고 네페스 아크가 상장이 되어 있고, 자회사 네페스 라에라는 회사가 이는 비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페스는 WLP 및 백엔드 어셈블리를 담당하고 있고, 네페스 라웨는 팬아웃 PLP 패키징을 담당을 하고 있고, 네페스 아크는 웨이퍼를 테스트하죠. 네, 2019년 4월 네페스에서 물적 분할에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인 PMIC 칩, SoC 칩, RF 시스템 반도체 칩에 대한 테스트를 전문화하는 기업이 네페스 아크입니다. 동사는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가 가장 큰 핵심 기업인데, 네페스 아크가 가장 중요한 동사의 자회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하는 일은 나눠져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는 테스트, 그 다음에 비상장을 네페스 라에는 패키징, 그 다음에 네페스는 패키징하고 백엔드 어셈블리를 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동사는 사실 아픈 그 과거의 그 모습이 있죠. 아픈 과거의 몇인데 네페스 그러면 최근 수년간 이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분야에서 토탈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웨이퍼 레벨 패키지, WLP 범핑을 전문으로 하는 이 지죽사격인 네페스를 정점으로 웨이퍼 프로브 테스트와 파이널 테스트를 주로 수행하는 네페스 아크라는 회사가 있고, 이를 최종적으로 펜아웃 PLP 방식으로 패키징하는 네페스 라이라는 자회사, 이 세 가지가 서로 이제 수직 계열을 이루면서 종합적인 이제 후공정 업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대 얻어 맞은 거죠. 첫째는 이제 수율이 안 나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 투자했던 것들에서 오퍼가 안 나오면서 삼성으로부터 좀 고통을 당했고, 삼성이 펜아웃 WLP 기술을 이제 포기를 하면서 동사에게는 또한 만만치 않은 그러한 그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동사를 짓눌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TSMC가 펜아웃 WFP, 펜아웃 패키지 레벨 기술을 시장에 들여오면서 애플 물량을 가져가고 기술을 진화시키면서 세상을 휘어잡았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대항마로 키우다가 잘 안 되면서 동사도 이제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 이제는 벌써 충분히 모든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향후에 12인치 펜아웃 PLP, 펜아웃 WLP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잘 해서 시장에 다시 재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과거의 모습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한때 이제 이 회사를 좋아했다는 것은, 이제 웨이퍼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사각형에서 이제 동그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잘라내서 이렇게 하는데, 동사는 이렇게 사각형 자체에서 이제 패키징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란 것으로 만들어낼 때 이제 없어지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좋은 기술들이 한때 이제 시장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이 모든 것들이 삼성전자와의 관계, 또 삼성전자가 이 패키징 기술을 포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동사가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패키징, 범핑과 패키징은 삼성전자와 관계가 있고, 2차 전지의 니드탭을 만드는데 이것은 LG 엔솔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는 LG 디스플레이 등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최근에 동사가 여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술의 변화에서 쫓아가다가 삼성도 기술을 포기하게 되고, 이것이 동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동사도 수율이 안 나오면서 삼성으로부터 오더가 안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는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했다는 거죠. 네, GOS 문제, 이 이슈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좀 많이 안 팔릴 때 동사가 영향을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가 주로 담당하는 네페스 아크 자회사가 담당하는 것은 PMIC, AP, DDI, RF 등 스마트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제품들인데, 동사 네페스, 자회사인 네페스 아크, 지금 네페스 아크를 통해서 네페스를 보는 거죠. 네, 네페스에 대한 분석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동사 네페스 아크를 통해서 네페스를 보는데, 이러한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이 좀 주춤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나타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특히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은 건 2024년 동사가 스마트폰 삼성전자 엑시노스 탑재량이 하이엔드 비중이 확대가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3년 만에 재출시하는 FA 시리즈 탑재 등 전체적인 물량 증가에 따라서 동사 동그룹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러한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동사에 반영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동사 관련된 기업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를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장의 개화 수혜 가능성, 최근 구글, 중국의 샤오미, 비보, 오포, 화웨이 등이 출시 예정인 AI 스마트폰을 보면 LLM, 거대 언어모델 기능이 탑재되어 실시간의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답변을 생성해주고 응답해주며, 미리 정해진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는 기존 음성 비서보다 더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정보를 검색 요약하며 테스트를 형성하고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적용 사례를 볼 때 언디바이스 AI로 인한 테스트 타임이 증가하면서
동사 역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특히 동사 2024년 PMI 시집과 AP 물량 증가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지금 근데 이 부분 네페스 아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페스 이야기가 아니고 네페스 아크 자회사를 통해서 네페스도 비슷하게 그러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작년까지는 뭐 동사가 계속 마이너스를 3분기 이상 내렸죠. 네, 2020년에도 마이너스 67하고 올해도 이제 마이너스가 엄청 늘어나는데 이것만 봐도 한 거의 500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걸 과연 시장이 어떻게 이해를 해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박살내서 내려왔는데 이제 서서히 올라간다면 레버리지 효과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시장만 다시 온 디바이스 AI가 시장에서 잘 팔리고 고가로 형성이 된다면 동사와 같은 실력 있는 패키징 테스트 업체라든지 패키징 업체, 범핑 업체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실적이 이렇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 정도만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기술적 반등 정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사의 기술적 반등 한계는 23,000원이다.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서 23,000원을 맥스로 보고 플레이를 해라. 추격 매수는 저는 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은 23,000원까지 버티다가 팔고 나오는 전략. 그 다음에 이것저것 뭐 새로운 언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을 찾고 다 가지고 있다. 뭐 제너섬도 가지고 있고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뭔가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서 23,000원 정도까지는 견디다 한 30-40% 먹고 나오는 전략도 나쁜 전략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를 하는 네페스 그룹의 네페스와 네페스 아큰, 네페스 라이 세 개의 기업들의 현재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을 찾는 분도 저희 카페로 오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로 믿습니다. 특히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빨리 오십시오. 제가 엣지 있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네페스라는 기업, 잘 보지 않는 기업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